박시동 골디락스 경제연구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박시동 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박시동입니다. 오늘은 전화로 뵙습니다. 아, 예. 네, 다음부터는 우리 스튜디오에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네네. 자, 월요일 아침에 아닌 아침에 홍두깨 같은 격이 됐습니다. 갑자기 영일만 앞에서 가스, 네. 석유 다량이 묻혀 있을 것으로 매우 보인다. 예, 윤석열이 그랬습니다. 이 소식 접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일단은 뭐 먼저 그게 사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 아마 전 국민들이 갖고 있는 건데. 아, 만약에요, 소장님. 예. 진짜 예. 뭐 140억 배럴이 만약에 네. 그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세금을 안 걷습니까? 뭐 또 산유국들은 세금을 안 걷는다고 하대요. 예전의 사례를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과거에 가스전을 한 4년 정도 우리가 파서 쓴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이제 개발 비용이 약 1조에서 1조 5천억 사이 정도 이제 총 투자가 됐고 실제로 그 당시 기준으로 걷어들인 이제 가격을 합치면 한 4조 정도 되는 걸로 봐서 예. 한 1조 정도 들어서 4조 정도 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 그걸 가지고 뭐 국가가 크게 부자가 됐다 이런 건 아니고 예. 석유 한국 그 가스공사가 사실은 미수금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그렇죠. 예, 예, 예. 단기적으로는 미수금을 회수하고 경영을 조금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좀 되겠죠. 예, 그런데 우리 일단은 국민들한테는 뭐 예. 일반 국민들한테 뭐 혜택이 돌아오는 건 없고. 그렇죠. 그때는 이제 워낙에 그런 양이 적어서 물론 이제 가스비가 뭐 많이 낮아진다든지 뭐 그런 기대는. 만약에 정말로 지금 정부 발표대로 그 정도가 만약에 현실화 된다 그러면 네. 그거는 엄청난 거니까 실제로 이제 가스비를 낮춘다든지 뭐 특히 이제 취약식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뭐 거의 가스 무료로 쓰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가스공사나 석유공사 관련해서 천문학적인 부채를 좀 해결하면서 경영 안정화를 가져가고 그럼으로써 생기는 추가적 이익을 이제 제2차로 공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이제 모색이 될 수는 있겠죠. 과거 사례를 비춰보면요. 자, 예. 근데 그건 이제 미래의 이야기고 아직 시추도 안 했는데. 얘기를 할 계제조차도 되질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 예. 예. 아니, 시추도 안 했는데 뭐 삼성전자 시총 얼마라고요? 몇 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아직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소개팅도 안 했고 소개받을 사람 얼굴도 못 봤는데 애기 이름 짓는 격이죠. 뭐. 아. 나중에 애기 낳으면 뭐 예. 판사를 시킬까 연예인을 네. 시킬까 이러고 있는 거죠. 뭐. 예. 아니, 근데 가장 좀 경악할 일은 산업부 장관은 좀 뒷짐치고 지켜봐야 한다. 좀 신중하게 나와야 되는데 산업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네요. 영일만 석유가스 매장 가치가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정도다. 네. 예. 아, 이 한술 더 떴어요, 이 사람은. 이게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라는 건 뭘까요?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뭐 어떤 계산법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예를 들어서 가스를 수입하는 가격을 놓고 곱한 건지 네. 가스를 매출을 내는 가격을 곱한 건지 그 양은 140억 배럴이라고 했으니까 예. 140억 배럴 곱하기 어느 정도의 가격을 더 곱해서 그거에 해당하는 조가 뭐 2천 몇백 조가 될 것 같고 그 정도가 되면 삼성전자 시총액으로 나눠보면 5배가 된다. 이런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그냥 장밋빛 전망이겠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도 규명된 것도 없고 그냥 짐작인 정도인데 너무 그렇습니다. 나간 것 같습니다. 이게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것 때문에 좀 긴장이 된 윤석열이 아무거나 막 던지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보면 PD님 분석에도 저도 동의를 하는 거고 당연히 국면 전환용이 아니겠느냐. 네. 뭐 그래서 사실은 격에 맞지 않게 사실은 이 관련 국장 수준에서 브리핑을 해도 뭐 그냥 지나갈 얘기를 대통령이 난데없이 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에는 저도 당연히 동의를 하고요. 저도 이제 금융인 시절에 이제 원유나 이런 쪽에 투자하는 펀드를 직접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허.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낮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거의 정말로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산유국이 되냐 마냐 하는 엄청난 지금 상전벽해 같은 상황이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가장 크게 리스크가 발동되는 게 유전 사업이거든요. 날리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새롭게 이걸 보고 있는 측면이 하나가 뭐냐면 예. 그러면요 이 정도 가능성을 가지고 이 리스크를 누가 테이킹하고 정치적인 건 변론을 경제적이든 행정적이든 누가 이거 리스크 테이킹하고 몇 조 단위의 돈을 일단 넣으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 경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이런 사업은 특히 뭐냐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한간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제 비판 여론 중에서 1차 자료 조사를 했던 업체가 뭐 1인 기업에 불과하다 또는 가정집에 둔 거에 불과하고 이분이 그렇게 뭐 석학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 등등등 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좀 일단은 나오고는 있는데 이런 사업의 전국적으로 가장 큰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시추를 하던 뭘 하던 결과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책임질 사람이 없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안 나왔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으면 그 돈은 전부 다 매몰 비용이 되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면 그 매몰 비용이 정확하게 이 최선을 다해서 시추하거나 개발하는데 들어가서 어쩔 수 없는 매몰 비용인지, 매몰해도 책임이 없기 때문에 과정 자체에 거품이 끼거나 누수가 생기거나 할 우려가 항상 있는 굉장히 위험한 사업입니다. 제 말씀의 해석이, 이가 깔고 있는 게 큰 복선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아, 제가- 예. 예. 아무도 결과에 관해서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돈을 쓰겠다라고 현재 선언하는 것처럼 보여서 리스크가 굉장히 커 보인다라는 생각을 좀 하죠. 돈 쓸 만큼 다 쓰고 그렇죠. 몇 조 단위로 이제 갖다 쓰는데 이 묻혀 있는 게 별로 없는 걸로 드러났고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면은 이거에 대한 최종 책임은 윤석열이 져야 하는 건데 그렇죠. 윤석열이 그런데 질 뭐 가능성은 없다. 예. 저희가 이명박 정권 때 이미 다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원들. 미국이 하베스트 유전에 넣는다고 하면서 1조 정도 투자했는데 마지막에 거둬들인 게 뭐 몇백억 단위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 돈 사라질 때 그 가짜 사업 보고서니 매장 추정량이니 뭐 이런 음. 것들 형식적으로는 회계 검토니 이런 거 다 깔려 있었거든요. 예, 근데 예. 그거 다 법적으로 면책되면서 예. 몇 명만 겨우 이제 꼬리 자르기로 됐고 그 돈이 다 국민들의 혈세들이 사라졌거든요. 그 과정에서 뭐 어느 정도 블랙머니가 있었는지 뒤로 어느 돈이 샜는지 아직도 명확하게 속 시원하게 밝혀진 게 없거든요. 그 MB 감옥 간 게 그것 때문에 감옥 예. 간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네. 그 근처도 안 갔어요. 사자방비리 뭐 건들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아직은 좀 기우이긴 합니다만은 네.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네. 다만 구조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있다. 뭐냐? 리스크는 굉장히 크고 음. 결과적으로 안 나와도 책임져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업을 지금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걸 과거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절대로 헛돈이 쓰이거나 사업 보고서라든지 이런 몇몇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문서에 국가가 부안해동하면서 쏠려가서는 안 된다. 그럴수록 정말로 리스크 관리 잘해야 된다. 예. 세금 나가는 거 순식간이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 사기꾼들은 리스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및 전망만 얘기할 뿐이에요. 맞습니다. 예. 아니 박 소장님, 그 네. 주가 조작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금 갑자기 윤석열이가 시장이 열렸는데 10시에 그냥 이걸 네. 이게 발표하면서 원래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 가능성을 조사해야 되는 게 이런 호재를 만약에 대통령이 얘기했다. 어렵게 보실 필요가 없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시공사나 이런 데에서 뭐 신도시 개발 같은 거 얘기할 때는요. 6개월 전부터 이걸 알아야 될 사람, 몰라야 될 사람을 구별하고 그렇지. 예를 들면요. 그것도 그다음에 투기를 할 수 있으니까. TF를 한정해 놓고 그 사람들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거 다 감시하면서 점점 더 알아야 될 사람들 줄여가고 통제하고 심지어는 그 해당 지자체에 발표하는 사람들도 이거 정보 아는 사람을 몇 명밖에 한정하지 않고 전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엄청난 대형 호재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부터 그렇게 뭐 매우 가능성이 높다 이러고 그러니까요. 있으니. 예. 그리고 지금 이틀 연속 일단 상한가를 쳤고 당연히 어제는 조금 강보합으로 내려가면서 투심 조금 안정되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은 예. 이런 대형 호재를 터뜨리기 앞서 이게 정말 보안이 잘 지켜졌는지 국가 발표 앞서서 얘기가 새서 혹시 주가에 편승해가지고 작전을 태운 사람은 없는지 이것도 당연히 들여다 봐야 될 문제입니다. 네. 이거는 뭐 현 정부 아래에서는 뭐 불가능할 테고. 사실은 예. 이런 거는 맘먹으면은요 예. 거래소하고 감독원이 조사하면은 금방 나옵니다. 금방 나온다. 금방 나오더라도 착수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전 정보가 누출이 돼서 이상 거래로 여기 들어와 있는 자금을 찾는다, 이상 네. 계좌를 찾는다, 이런 거 찾는 건 금방 찾는다는 거죠. 제 네, 말씀은. 알겠습니다. 뭐 이제 정권 끝나면은 윤석열 정부 시절의 모든 일들이 다 탈탈 털릴 텐데 뭐 네. 거슬러 올라가면은 뭐 어디 이 꼬리를 밟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소장님, 좀 시간이 다가가지고 원래 예, 아무튼 최태원 이야기도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 얘기는 또 스튜디오에서 뵙고 나누는 예, 걸로 아무튼 이 하죠. 석유 문제는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과도 비공식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쭉 저도 팔로우하면서 좋은 얘기들 정리해서 형팀에 가서 잘 말씀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석유가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글쎄요, 그거는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말하는 거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네. 앞으로 걸어가야 될 단계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것 자체가 경제적으로는 정말로 의미가 없다. 예, 그런 단계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서 두바이 유보다도 더 좋은 품질의 기름이 묻혀 있다 이러는데 이거 믿어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를 들면 그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개팅도 안 했는데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뭐 차은우보다 잘생긴 애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박시동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